이재명 후보 며칠 전에 유세차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텔 경제학, 그거 알아듣지 못하면은 바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국민들 중에서 대다수가 호텔 경제학 이해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는 게 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국민에게 정책을 이해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세심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다면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바보다 이렇게 내지르고, 급기야는 그저께 토론에서는 혼자 부들부들 하더니만은 루카스 자이제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모를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낸 공산주의자인데, 도대체 그 사람을 왜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로 이런 사람을 과연 본 적 있습니까? 공산주의자의 경제 이론을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제란 이런 것입니다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재명 후보 루카스 자이제가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대충 어디 인터넷 검색해 보다가 본인의 호텔 경제학이랑 비슷한 얘기를 찾으니까 기뻐가지고 TV 토론장에 들고 나왔다가 본인이 졸지에 공산주의자의 생각을 추종한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멍청하다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저께 있었던 그 사건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찰나에 이재명의 망신으로 끝날 뿐이지만은,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경제를 가르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집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 가서 새는 것이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망신살이 뻗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TV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지난 2번의 토론 동안 이재명 후보가 망신살을 산 것이 벌써 몇 가지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분 똑똑한 분입니다. 그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펜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어설픈 호텔 경제학으로 트럼프에게 경제를 가르치려 하다가 망신 사는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란 사람은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뽑히면 그런 사고를 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트럼프랑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내에서 하던 대로 하겠습니까? 개딸들한테 트럼프 대통령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폭탄 문자 보내라고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외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적어도 지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을 들어가지고 조곤조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정상회담, 정상들과의 대화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을 겁니다. 가서 통역을 두고 이야기하면은 적당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정상회담을 넘어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실리콘밸리에 가도 저랑 동문수학한 친구들이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기업의 관리자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 그 창업자 중에서 더스틴 모스코비츠나 아니면 또 앤드류 맥컬럼,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저랑 같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고치는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던 사이입니다. 물론 그들과 최근에 연락이 긴밀하진 않았지만은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너희랑 같이 컴퓨터 고치던 이준석이야. 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도 저랑 같이 동문수학했던 친구들, 주요 투자은행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한번 꿈꿔봐 주십시오. 저는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정상회담으로 가든지 제가 꼭 시간을 내가지고 미국의 방송에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CNN, 팍스뉴스, CNBC 어디든 출연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세일즈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져다주는 효과, 여러분 무시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생각을 바로 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장점이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은 통역을 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방송 출연은 직접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준석을 뽑았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을 만나서도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 이준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항상 빛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 정도는 그래도 젊을 때부터 비즈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가면은 부시 대통령 골프카트도 몰고 가가지고 영어는 많이 안 돼도 가가지고 팔 잡아 당기면서 말도 걸고 이렇게 하면서 국익을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기억해 보시면은 가셔가지고 외교 현장에서 꾸벅꾸벅이 졸다가 이렇게 나오신 적도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가서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몇 마디 못하다가 내려오면서 바이든 욕하다 걸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게 대한민국 외교의 대표적인 장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언젠가는 그런 다자간 외교 무대에 가서 상대 정상의 팔을 잡아 이끌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좀 와라, 같이 한번 우리 외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하는 세상, 그게 바로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은 열흘 뒤에 대한민국입니다. 투표해 주시겠습니까?